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5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크립토모닝 소피입니다. 자, 오늘장 시장 분위기 좋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들 이렇게 초록불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제와는 좀 상반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점유율 45% 유지되고 있고 38,000달러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알트코인들이 더 짙은 녹색으로 상승 랠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주간으로 11% 하락, 이더리움 20% 하락, 많이 하락폭을 만회해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다른 알트코인들보다 이 두 디지털 자산의 흐름이 훨씬 좋습니다. 이 하락에서 빨리 더 회복을 하고 있다는 소리일 텐데요. 바이낸스 코인 34%, 카르다노 24% 7거래일 동안 하락하고 있는데 내려갈수록 아직 회복하지 못한 것들도 좀 보이는데 그래도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대부분 오늘장에서는 두 자릿수 상승세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폴리곤 같은 경우는 주간으로도 4% 상승하고 24시간 동안 64%나 상승하면서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업비트로 가보겠습니다.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현재 9%가량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4,682만 원 선 기록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클래식이 거래 대금은 제일 많습니다. 39% 오르면서 현재가 88,000원 선에서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들 업비트에서도 상승 흐름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뉴스들 한번 짚어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중국 규제 당국이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한 한 가지 이유로 환경 문제를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이 문제가 글로벌의 다른 나라로 퍼질 수 있다라는 의견도 전해드렸습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트윗에 앨런 머스크와 채굴자들과의 만남을 주선했고 비트코인 채굴 카운슬을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투명한 에너지 사용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라고 트윗을 통해 밝혔습니다. 앨런 머스크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하는 중국 당국의 강력한 규제, 거기에 맞서는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움직임, 과연 누가 여기서 승기를 잡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헤드라인에서도 보셨지만 마라톤 디지털 같은 비트코인 채굴 업체도 지금 친환경 을 더 강조한 채굴 센터를 짓겠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 이 환경 문제는 또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게 비트코인 혼자만은 아니니까요. 자, 어쨌든 이 문제는 차차 해결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추가로 실어준 거 레이 달리오였습니다. 레이 달리오가 비트코인을 좀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사실 달러 문제를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1970년대에도 달러 가치가 엄청 떨어지던 때가 있었고 원래 미국이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해서 먼저 금과 달러를 가격을 고정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했었잖아요. 환율을 고정시키자고. 하지만 1970년대 돼서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폭이 커지니까 그리고 그때 베트남 전쟁을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해지니까 닉슨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 금과 달러의 교환을 중단하겠다 선언하면서 브레턴 우즈 체제가 붕괴를 했었거든요.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레이 달리오가 1970년대 수준으로 지금 미국 달러가 평가절하 위기에 처해 있다. 이번에는 중국이다. 세계 외환 보유국으로서 달러의 역할을 위협하고 있는 게 바로 중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과 같은 속성을 가진 비트코인이 점점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번에 코인데스크가 주최하는 컨센서스 2021에 연사로 서는데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 이제 그 김에 밝힌 겁니다. 달러는 가치가 떨어지고 위안화는 반대의 흐름으로 가는 상황에서 과거에 그랬듯 금의 역할을 비트코인이 대체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요. 우려도 전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다양화되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가장 오래된 규모가 큰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 정도를 포함할 수 있다고 제안을 했지만요. 많은 이들이 고려하지 않을 수 있는 리스크는 정부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거의 모든 디지털 자산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 이게 걱정거리 중 하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 관련된 입장들 좀 살펴봤고요. 카르다노도 한 주간 기관들이 가장 많이 유입된 디지털 자산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코인쉐어의 자료에 따르면 기관이 5월 24일 주말 동안 1,000만 달러 상당의 이 에이다를 매수했다고 하는데 다른 어떤 디지털 자산보다 더 많은 유입량을 기록을 했다고 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주간으로는 1억 달러 정도의 유출이 발생을 했고, 이더리움도 1260만 달러 정도의 유출이 발생을 했는데 카르다노에는 자금이 좀 유입이 됐고, 폴카닷에도 한 550만 달러 정도 자금이 유입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분증명 기반의 합의 프로토콜을 갖고 있다 보니까 환경 문제에서 약간 비껴나갔다는 것, 그게 이 카르다노에 많은 자금이 유입된 배경이 아닌가,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장이 끝없이 추락하는 듯 하더니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등세 어디까지 갈지도 궁금해지는 아침인데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또다시 업데이트된 뉴스들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